월봉상 매물대를 기반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 코드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은 10월 5일 화요일 1시 11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뭐 다시 한 번 더 저점이 이탈이 되는 부분이 있죠. 오늘 시초가 자체가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아쉽네요. 아쉽긴 한데, 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역추세 거래죠. 역추세 거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에 대한 매물대, 월봉에서는 이 중장기에 대한 매물대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뭐, 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 매물대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을 보고 있죠. 한 번 정도는 반등을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그렇게 변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몇 군데가 없어요. 매물대를 받쳐줄 수 있는 가격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하나 있고, 이 중간에 딱 여기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때 한 번 있었고요. 딱 레벨로 본다고 하면은 그냥 이때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반등을 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강하게 이탈이 되고 나서 또 이제 되돌림 파동을 보여줬었던 월봉을 보면은 좀 뚜렷하죠. 여기선 반등, 하락 이탈, 되돌림, 다시 한 번 더 이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좀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채워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 변치 않고요. 뭐 사실 여기를 가느냐는 여기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확률상은 한번 여기서는 뭔가 만들어주고 나서 뭐 나중에 가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제넥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넥신에 대한 오늘 뭐 특징 주말 사이에 나왔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머크죠. 머크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게 가장 큰 이슈였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SK 바이오 그룹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다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 이거는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모더나랑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좀 받았었죠. 보시게 되면은 머크가 한 금요일 날 8% 상승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어젯밤 새벽에 2%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랑 화이자, 노어백스 뭐 다 상관없이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었고 해외에서도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근데 머크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상한가로 날려버린 게 이제 AB 프로바이오였죠. 그 다음에 HK 이노엔 이런 애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좀 확률상 높을 뿐이죠. 머크 같은 경우에 그래도 빅파마 축에 속하니까 해외에 있는 빅파마 회사에 이제 속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죠.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화이자랑 머크랑 거의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그래도 빅파마 기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경구용 치료제를 내놓겠다는데 당연히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 정도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까지는 뭐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혼란스럽죠. 기존 백신 관련주들도 그렇고 치료제들 주들도 혼란스럽고 그러긴 한데 일단 매물대를 봤을 때는 한번 지켜볼 만한 가격대는 유효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넥신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드렸어요. 제넥신 손절.
제넥신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저는 그냥 제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제가 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죠, 저도. 예. 근데 그냥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버티든 말든 그거는 별로 그렇게 상관은 없다. 뭐 나는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아마 지금 접근하기에는 사람들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접근을 하지 못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심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가격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네, 저점을 이탈했죠. 네, 이탈하면은 이게 일봉 1시간 차트를 보잖아요. 1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패턴 관점에서도 여기는 그렇게 리스크가 큰 레벨은 또 아닙니다. 네, 여기는 원래 여기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긴 하거든요. 한 65,000원 레벨? 65,000원 레벨이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 진짜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지 막 꺾어서 올라간다, 뭐 대시세가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1차. 근데 여기서는 이제 1차적인 반등 정도는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이런 가격대까지. 여기 7만원 부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8% 그렇다고 했을 때 손절도 한 8%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7, 8%? 이 정도 생각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가격대도 맞죠. RSI 지표도 상당히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오고 있고, 과매도 되었다라고 했을 때 패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반등, 일시적인 반등은 되돌림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보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얼만큼 반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여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이제 손절을 잘 안 하죠. 왜냐면은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포지션에 대해서. 이 정도에 이제 뭐 8% 정도 1차 목표가 설정하고 해볼 수 있는 가격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패턴도 좀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제가 본 시점에서는요. 여기 라고 했을 때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되돌아갈 때 이제 본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저점이 그래도 어쨌든 저점이 이탈할 때마다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패턴이죠,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음,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한 이 정도를 뜻해요. 여기가 잠시만요. 61.8, 70. 얘가 어디서 조정을 맞췄느냐를 생각했을 때 보통 보니까 이 비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비점. 그러니까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1시간 차트잖아요, 이게. 네. 그랬을 때 제넥신의 1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냐면은 얘가 여기에서 저점이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88, 그러니까 거의 90%이 저점과 이 고점에 90%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준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반등을 줬죠. 의미 있는 반등이죠, 나름대로. 이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 점, 여기가 1번, 0번이라고 합시다,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라고 했을 때, 4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잖아요? 88.6? 이면은 보통 1.6%, 그러니까 160% 정도에서 반등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죠. 그럼 여기에요. 보통 여기입니다. 161%가 여기죠. 이거는 좀 피보나치 비율인데, 보시면은, 네, 여기, 그러니까 한 74,000원. 그러면 여기가 보통 기술적 반등 자리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꼬리에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을 이탈할 때마다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반등을 주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분할 로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 구간에서 74,400원부터 한 7만 원대까지. 네, 이럴 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뭐 한 이 정도? 12% 정도 반등을 주죠. 여기 74,4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러면은 보통 이 가격과 이 저점 있죠? 74,400원에 보통 38.2, 61.8, 이 정도? 네, 이 정도까지 목표가를 세울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81,000원인데 사실 81,000원은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여기를 좀 짧게 천상에 나간 사람들은 77,000원 정도를 이제 뭐 천사는 나가죠. 77,000원 정도에서 짧게 천사는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난 조금 더 들고 가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81,000원인데 저점이 이탈되면은 이 사람들은 손절을 하거나 본전 손절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또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보일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저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대형주나 아니면 중대형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완전 작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1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잘 먹힙니다. 예, 기술적 반등을 먹기 위한 전략으로.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기반해서 이런 월봉상 매물대를 기반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시 46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콘텐트리, 일성건설, 그리고 한솔 인티큐브 이렇게 세 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를 찍었죠.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 9시 1분에 현재가 5,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870원, 손절가 5,42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